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한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fail이라는 단어가 뜨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묻자 아이는 실패라는 뜻이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실패가 무슨 뜻인데? 아이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하라는 거야.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실패도 과정일 뿐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눈부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좌절감보다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끼며 빛으로 찬란한 매 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시편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나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 I have decided upon a destiny for each of you. Embrace yours and bring it to a glorious fulfillment. One who fails to fulfill their destiny betrays their lack of a sincere mind. 주요 어휘입니다. 성심, sincere mind, sincere mind, sincere mind.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나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I have decided upon a destiny for each of you. Embrace yours and bring it to a glorious fulfillment. 만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 One who fails to fulfill their destiny betrays their lack of a sincere mind. 상제님께서는 도를 구하는 각자가 지닌 정성과 믿음의 정도에 맞추어 운수를 정해주셨는데요. 성경신, 정성과 공경스러운 마음, 진실한 믿음을 다할 때 부여받은 운수를 누리고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이정표 속에서 이를 성사시키는 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15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당시 통가 화산의 폭발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위력의 100배였습니다. 전력이 끊기거나 식수가 오염되는 등의 피해가 생기면서 통가 전체 인구의 80%인 8만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지금 통가 화산이 폭발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끝난 줄만 알았던 재앙이 실은 지구의 뜻밖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가 화산이 지구 남극의 오존층 구멍을 잔뜩 넓혀놓은 것입니다. 최근 유럽 우주국 ESA는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인 코페르니쿠스 센티널 5P를 통해 남극 대륙 상공을 살핀 결과 오존층 구멍이 이례적으로 넓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관측된 위성 사진을 정밀 분석했더니 남극 상공의 오존층 크기가 2,600만 제곱킬로미터까지 확장된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남한 면적의 무려 260배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인데요. ESA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남극 대륙 전체는 물론 주변 바다까지 오존층 구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ESA가 지목한 유력한 원인은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 대기에 수증기 5천만 톤이 유입된 것인데 이는 지구 성층권에 포함된 수증기를 5% 이상 늘린 효과였습니다. 이 수증기는 남극 하늘로도 유입이 되었고 남극 성층권의 냉각을 도왔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는 추울수록 더 활발히 움직이는데 안 그래도 추운 남극 성층권 기온을 수증기가 더 끌어내리면서 남극 오존층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해 사실상 2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자 급등에 따라 현 재정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2023 국내 총생산의 6.3%에 달하는 약 1조 6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재정 수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3%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 2조 7천억 달러 이후 가장 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자 규모입니다.
적자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 이스라엘 140억 달러 등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커졌습니다. 극단적인 날씨에 따른 세수 징수 지연 등도 재정 수지 악화를 이끌었습니다. 초당파 정책센터의 켄트 콜레드 수석연구원은 재정 문제가 완전히 궤도를 이탈했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정부가 북한의 생물 테러 등에 대응하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두창 백신 비축 관련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년 질병관리청 예산 중 생물 테러 대응 예산은 50억 2,3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약 60%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생화학 무기 전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약 133억 원이었던 생물 테러 대응 예산은 현 정부 들어 2023년 119억 원, 2024년 5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두창 백신 비축 사업은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병청은 WHO의 권고에 따라 국내 생물 테러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두창 백신을 비축해왔습니다. 국민의 80%인 4천만 명분의 백신을 보유한 것이 목표인데요. 질병청에 따르면 미국은 국민 100% 분량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 추가 구입량이 없어 두창 백신 보유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이 머릿속,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오늘은 뇌과학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뇌 섬엽에 대해서 하민석 교육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비밀의 숲 보셨나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이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 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부 비밀 추적극이었습니다. 배우 조승우가 열연한 황시목 검사는 오직 이성으로만 세상을 보는 무감동의 사이코패스 캐릭터였는데요.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명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뇌 섬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탓이었습니다. 뇌의 섬엽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드라마 주인공 캐릭터의 주요 서사에까지 등장하였을까요? 오늘은 이 섬엽, 인슐라를 섭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슐라는 섬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뇌의 외측 틈새, 레터럴 피셔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피질 부분으로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에 의해 덮여 있어요. 귀 바로 뒤에서 몇 센티미터 안쪽, 편도체 및 해마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조개처럼 생겨서 바다의 섬처럼 다른 부분과 구별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발견자인 요한 라일의 이름을 따서 라일의 섬으로도 불리는데요. 흔히 섬엽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섬엽, 인슐라는 최근 뇌과학계의 뉴진스, 떠오르는 신예예요. 편도체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반면 인슐라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섬엽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흥미진진한 연구들이 이제 막 몇 년 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게임, 알코올, 마약 등 각종 중독 치료와 맞물려서 요사이 부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섬엽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다리를 들이우고 썸을 타는 오지라퍼입니다. 뇌의 각 부위랑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몸의 감각 신호를 받아서 뇌의 여러 부위로 전송합니다. 시상으로부터 맛, 냄새, 소리, 촉각 같은 오감과 심장박동, 호흡의 율동, 내장 및 산소 상태와 같은 자율신경계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편도체로부터 감정과 관련한 신호를 받아서 다시 내보내기도 해요. 받아들인 신호는 감정뿐만 아니라 의식, 판단, 결정과 같은 고처한 역할의 영역으로도 전달됩니다. 인슐라는 몸을 유지하는 단순한 감각작용부터 사회적 감정 처리까지 두루 섭렵해요. 한마디로 감각을 감정으로 느끼게 하고 이를 판단과 결정으로 연결합니다.
주로 미주신경을 통해 심장, 폐, 내장기관으로부터 올라오는 신호, 내부 감각이 감정을 일으키는데요. 그 신호가 뇌로 덜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섬엽에 일단 집결한 다음 뇌의 여러 부위로 건너갑니다. 무의식의 내부 감각은 섬엽에서 처리되고 전전두 피질에 퍼뜨려져서 의식으로 떠올라요. 하여 섬엽이 의식의 관문입니다. 동시에 전전두 피질의 안정화 신호는 섬엽을 거쳐 부교감 신경을 통해 하달되어 심장 등 오장육부의 활동과 기능을 조율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은 어떤 사건으로 촉발되는 몸의 여러 상태에 대한 뇌의 해석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던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이 섬엽 연구로 입증된 셈이죠. 결국 감정은 생각, 마음이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유발되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알로스테시스의 개념을 탑재해야 합니다. 그리스어로 알로스는 다름 또는 변화를 뜻하고 스테시스는 현상 유지를 뜻하죠. 알로스테시스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변화 속의 안정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알로스테시스의 개념을 주장해온 피터 스털링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은 생명 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신체 조절작용의 근본 목적은 신체 내부 환경에 지속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생존과 번식을 더 잘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피드백을 통해 원래 상태에서 벗어난 차이점을 줄여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상 회복의 조절작용만으로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부족합니다. 생명 현상을 위한 조절작용은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피드백보다는 능동적인 예측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알로스테시스의 핵심 개념입니다.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압축되어 브레인 안에 작은 브레인으로 통하는 섬엽은 알로스테시스나 감정 인지와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여 뇌 섬엽이 커지거나 두꺼워지고 극도로 발달한 이들은 황시목 검사처럼 일반적인 소음과 자극에도 과한 반응을 보이고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향이 두드러지죠. 최근 국내 연구진은 뇌 섬엽 회백질 부위의 용적이 적을수록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이 높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뇌 섬엽의 회백질 부위 면적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기초적인 부분임을 확인한 것이죠. 섬엽은 몸의 내부 상태 정보를 외부 감각들과 통합시키는데요. 섬엽 뒤쪽에서 앞쪽으로 갈수록 이러한 신호들의 처리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내장 감각을 다루는 후방 섬엽이 온도, 고통, 압박, 긴장, 가려움 같은 객관적 속성들을 표현하는 반면 복합적인 내부 감각을 관장하는 전방 섬엽은 몸 상태나 정서에 대한 주관적 느낌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불안, 분노, 혐오, 슬픔, 기쁨 등이 솟구쳐 자기 인지가 이루어지죠. 이 순간에 존재하는 즉각적 자아는 바로 전방 섬엽에 기반합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 섬엽이 신체 내외의 감각을 통합하여 정신적, 물리적 자아의 표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뇌과학의 최신 지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영화 조폭마누라 3탄에서 깡패 똘마니 꽁치가 홍콩 조폭두목의 딸 이마령에게 자신들의 가훈 인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인간과 대형 영장류, 고래, 코끼리 등의 사회적 동물이 탑재한 방추 뉴런도 전방 섬엽에 운집해 있습니다. 인슐라의 이 사회성 뉴런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인간미 넘치는 묘한 매력을 뿜게 하죠. 특히 우뇌의 인슐라가 크기나 세포 구성에서 남다른데요. 명상하는 사람의 오른쪽 인슐라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발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명상 수행으로 몸 내부 감각을 더 잘 느끼도록 회로가 변하고 세포 구성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결과입니다. 고차원적 뇌 기능을 몸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그간의 통념이었는데요. 자신의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잘 느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심리학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기 몸의 감각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뛰어나요. 몸과 뇌,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새롭게 각성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고 전정종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섬이란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통로이자
이상적 공간이죠.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본인 자신이 그런 이상적 통로를 만들어 보라고 시인은 은근히 권고합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내부 감각 무의식과 의식을 소통시켜 심리적 자아와 신체적 자아를 통합하는 섬엽은 이성적, 도덕적 판단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피해야 할 것을 알아차리게 하여 평온하고 고요한 진짜 행복으로 이끕니다. 일상 속 수행 시에 이 섬엽의 미덕을 자각하시어 완전한 소통과 통합의 묘미를 만끽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머릿속을 알게 되니 깨달음의 기쁨으로 답답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고요. 또 뇌세포가 막 자라나는 느낌도 듭니다. 하민석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2부에 앞서 무병장수 신선의 몸을 만드는 문화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가을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낙엽을 떨궈내고 오직 열매만 남겨놓습니다. 우주 가을 개벽기에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과감히 떨궈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천지도 새로운 질서로 열리는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묵은 기운을 몰아내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단 하나의 방법은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조화신선 도통 수행일 텐데요. 조화신선 수행으로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은 앵콜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놀라움과 감탄을 보내주신 사례인데요. 멋진 조영주 도생님의 아토피 치유 사례기 함께 보시죠. 오늘은 설려와 치유 수행기에 신청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조영주 도생입니다. 심한 가려움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색이 붉게 변하고 상처난 부위에 딱지까지 증상이 너무 심한데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한 5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목이랑 팔 쪽에 접히는 부분을 좀 많이 긁어가지고 진물이 나게 돼서 이불도 자주 빨았어요. 심해지면 샤워기 물살이 따가워가지고 샤워를 못했었어요. 밤을 샌 적도 있다고요? 예, 밤에 잘 때 자꾸 뻘거니까 안 자려고 노력해봤는데 결국엔 잤죠.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병원을 가다가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바세린을 바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졌다가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다시 나빠졌어요. 심하게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하고 자요? 특수 잠옷을 입고 잡니다. 특수 잠옷이 뭐예요? 일반 잠옷에 장갑을 달아가지고 잘 때 안 끓게 입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줄래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잠옷만 해도 6벌이나 된다고 해요. 자면서 긁을 때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잠옷을 입고 잔다고 하는데요. 가려움이 심할 땐 태권도 띠에 손을 고정시켜 놓고 잘 정도라고 합니다. 설려와 치유 수행기에 지원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수십 가지 약을 발라봐도 안 돼가지고 아빠가 수행을 하면 좋아진다 해서 이번 설유아 수행으로 완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유아 수행을 하면서 아토피를 꼭 완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포부와 함께 시작된 설려와 수행 1일차. 수행을 하기 전 정성을 담아 서원문을 적고 있네요. 영주 어디가? 공신상 때 올릴 재물 사러 가요. 돈 있어? 용돈 받은 거 있어. 뭐 샀어? 파매랑 배랑 소 샀어요. 직접 재물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무자생 조영주는 내 몸의 기적 1호를 만드는 설유와 치유생 기간 동안 나의 아픈 곳이 꼭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집중해서 수행을 할 것을 승진님을 위시한 7위 조화 성령님께 서원합니다. 시천주 조화 정영세 불망만사지 시계금지 원이대가
예금지 원희 대강시 천주 조화 정영세 불망 만사 1일차 수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서 꼭 아토피를 완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49일) 수행으로 아토피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팔과 다리에 집중적으로 설열을 심으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팔은 점점 나아졌는데 다리는 거의 끝나가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하니까 남은 3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수행했더니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팔과 다리에 접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부분들이 가렵지 않게 됐고 색도 좀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샤워할 때 상처 때문에 따가웠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도 상처가 없으니까 샤워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잠옷은 수행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안 입고 자는데 지금 괜찮은 거 보면 앞으로도 안 입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설리아 수행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빠가 설리아가 안 보여도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아픈 곳에 심으라고 하셔서 그 방법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설리아 꽃을 심은 부위에 반짝반짝 빛이 폭발한다고 생각하면서 수행했어요. 아무래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앉아서 수행하니까 잠도 오고 다리도 아픈 게 가장 힘들었어요. 아빠가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졸 때 깨워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직접 설리아를 심어주시고 같이 수행도 했어요. 5살 때부터 있었던 아토피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낫게 돼서 정말 좋고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가 보이면 이 수행법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직 49일간의 꾸준한 수행으로 어릴 때부터 참 괴로웠던 아토피를 자가치유한 사례가 놀랍습니다. 조영주 도생님의 정성과 수행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자가치유라는 열매를 맺은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데요. 우리도 건강해지러 가볼까요? 호천 신선문명을 열어나가는 생활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자연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호흡, 혈액순환, 의식과 무의식의 순환, 밀물과 썰물의 순환, 하루, 낮과 밤을 만드는 1월의 순환, 지구 1년 4계절의 순환, 더 확장해서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렴되고 잠드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환은 대자연과 모든 생명의 변화 본성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대자연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이렇게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돼서 병이 생기는데요. 상단은 불의 나라, 하단은 물의 나라입니다. 물의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면 달이 뜬 것처럼 시원해지고, 불의 기운, 태양이 아래로 내려오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건강한 몸, 신선의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수승화강이라 하는데요.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면 상단의 불기운과 하단의 물기운이 충맥을 따라 함께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의 빛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날아서 쭉 내려가 나의 하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며 수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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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죄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군 내지야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군 내지야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군 내지야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군 내지야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뚫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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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원우이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충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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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추상의 공간인 새집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두조와 태율주를 읽으며 집중해서 하단의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으면 아주 배곡 같은 새알이 생깁니다. 하얀 알이 눈앞에 나타나면 빛알에 딱 금이 가면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맑고 순수한 색으로 꽃이 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념을 버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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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잘 하시면 정단을 만들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폐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폐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왼쪽 폐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기관지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폐 전체를 비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와 공이 소희 성모님이 내려주신 설려화로 내 몸을 빛꽃으로 완전 채워서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설려화 줄기를 꽂으실 때는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폐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나가면 이 에너지가 뭉쳐지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폐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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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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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정도사님께서 의지는 정성의 어머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설려와 치유 수행을 하면서 몸을 고치는 것은 꾸준한 정성, 그리고 정성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 나가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방송에서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수행의 단계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또 처음부터 단계별로 수행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각 지역의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를 방문해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